예, 저희가 준비한 3위와 5위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첫 최고위원회의가 오후에 열렸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정중앙에 앉아있던 그 분위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회의에서 협의를 해야 되거나 또는 결정해야 될 많은 일들이 사전에 전부 다 공개가 되고 이미 발표가 된다면 최고회의가 사실은 평형화되고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오해가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대변인과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당무를 위해 가지고 시급한 부분이고 이 비서실장은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그런 어떤 인선이었습니다. 오늘 최고위 자리에서 그 부분은 최고위원들이 다 양해해 주셨고 저도 당대표하기 전에 직업이 전직 최고위원이라 가지고요. 최고위원들의 발언에 경청하는 문화에 대해 가지고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약간의 제동을 건 건 여당이 빠르지 않고 김재원 의원이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이. 네. 최고위에서 결정할 많은 일이 사전에 공개되면 이 형해야라는 표현, 최고위는 있으나 마나하는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모습은요, 불과 몇 년 전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애교 섞인 모습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 아마 김무성 대표 시절에 보면 그때 김태호 최고위원이 보면 대표가 이야기를 하면 그 소리 지르고 대표가 갑자기 그냥 딱 회의 그만해 그러고 나가버리고 자리 박차고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불과 몇 년 전에 지금 이 국민의힘 전 당에서 일어났던 그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를 따라 뽑고 최고위원을 따라 뽑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이제 옵니다. 즉 대표한테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데 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대로 본인들의 또 권한이 있는 것인데 이게 당의 어떤 효율을 강조하다 보면 너무 대표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다 보면 최고위원들이 할 일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게 독주가 시작이 되고 이 독주가 시작돼 버리면 사실 민주주의 시스템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이제 시스템입니다. 저는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당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아마 그걸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뼈저리게 느끼더라도 또 대표가 되면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이게 항상 보면 그러는 사람이 또 대표가 되면 잘 될 거로 생각하는데 또 본인이 권력을 잡으면 본인이 또 중심으로 하고 싶은 욕심들이 솔직히 생겨요. 근데 항상 이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당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아하.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 좀 지겹고 여러 가지 속도는 느리지만 그러나 견제와 균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가 하는 게 모든 게 또 앞으로 오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 최고위원들의 어떤 견해를 다 받아들여야 되고, 물론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빨리 뭔가 당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아마 이제 이 대표 경선, 그러니까 대선 후보 경선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인선 문제라든지, 앞으로 또 내년에 되면 지방선거 공천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거 할 때 독단적으로 할 경우는 상당히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이 국민의 전신당의 모습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앞으로 적절한 내부적인 민주적 시스템도 도입해야 될 겁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런 얘기를 했고 조수진 최고위원은 논리에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또 다른 최고위원 한 분이 여기 계시잖아요. 정 의원님. 근데 다음 화면을 좀 만나보면 당 내에서는 또 일각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본인 스스로 할 말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아니 첫 지도부에서부터 흔들게 할 거면 사퇴해라 이런 얘기도 했던데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이 분위기 좀 어떻게 이런 의견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비공식적으로는 김재원 최고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지도부가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당 대표에게 이게 집중적으로 거의 권력이 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생각하시는 거하고 달리 거의 최고위원들이 거의 핫바지 수준으로 그냥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김재원 최고위원처럼 저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말을 처음부터 허니문 기간인데 이걸 얘기하신 건데 저는 당연한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 다음에 조수진 최고위원이 한 얘기도 그 최고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당대표 스스로 본인이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직업이 최고위원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최고위원을 많이 해본 분이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날도요, 나쁜 분위기가 아니었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랬습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다 했고 아주 좋은 상황에서 다 끝났는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당사자가 여기 한 분 계시니까 잘 네. 들었습니다. 최 교수님. 근데 내부 견제 중에서 사실 이 최고위처럼 본질 얘기는 아니고요. 이 얘기도 짧게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돼서 한번 만나볼게요. 민경욱 전 의원이 어제 그 방명록에 이준석 대표가 뭐 다소 삐뚤빼뚤 글씨체를 쓴 거 아니냐라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니까 아니 뭐 디지털 세대, 컴퓨터 세대는 글씨체는 원래 다 이런가라고 이 글씨체에 대해서 비꼬 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비꼴 문제가 아니죠. 글씨체 가지고 왜 뭐라 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내용이 중요하죠. 예. 뭐 글씨체를 좀 삐뚤게 쓰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 큰 문제입니까? 저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내용을 쓰느냐가 중요해요. 대표로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뭐 저는 저 내용에선 평가하지 않겠지만 민경욱 전 의원이 저런 식으로 지적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세대를 사실은 글씨 쓰는 기회보다 타이핑하는 게 훨씬 많아요. 예. 대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글씨체가 뭐 물론 예쁘게 잘 쓰면 더 좋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거 연계시키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젊은 세대들한테는 소위 얘기하는 꼰대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